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작년에 TV조선 아내의 맛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홍연희 씨가 엄마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TVN 드라마 시그널,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등에서 수많은 화제작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 그의 남편 장항준 영화 감독님 역시 아내 카드로 술을 사기도 한다고 밝혔는데요. 홍현희 씨처럼 성인이 된 자녀가 이른바 엄마 아빠 카드, 엄빠 카드를 쓰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또 부부끼리 서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 카드나 남편 카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 역시 무심코 쓰는 엄빠 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정 액수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문제 없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부모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본인 월급은 저금을 하거나 투자하는 2030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카 찬스에 의존하는 일명 엄카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엄카란 엄마와 카드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부모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오히려 고소득 직장인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들은 또래 직장인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풍족한 집안 형편 덕분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캥거루족과 차별화됩니다. 내 월급은 저축하고 생활비는 부모님 카드로 썼다가 자칫 증여세 폭탄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은희 작가와 장한준 감독 부부처럼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신용카드를 주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란 내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이라도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는 모두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등 가족 간에 오고 간 돈에도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일 경우 생활비로 받고 남은 돈이 10년간 6억 원이 넘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부부 사이에는 여러 예외 사항들이 있는데요. 생활비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받아 식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 가족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면 증여된 금액은 0원입니다. 대법원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이유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편의적인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이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고 간 돈을 함부로 증여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아서 500만 원은 사용하고 500만 원을 남겨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돈은 생활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 곧바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증여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이 10년간 총합 6억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모 자녀일 경우 생활비로 10년 동안 5천만 원 넘는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자신이 번 돈으로는 집이나 주식을 사는 등 이 엄마 아빠 찬스가 줄곧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대표적인 탈세 수법으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부모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녀가 번 돈은 모두 저축해서 집 살 때 쓰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집 살 때 부모님께 직접 지원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부모님 카드로 사용하는 이른바 생활 속 증여입니다. 엄마 카드가 카드 중에서 최고의 카드인 거 맞습니다. 자녀에게 용돈 개념으로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문제 삼냐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자,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면 괜찮다고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재산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부의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피부양자라 하면 민법 규정에 따라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있을 것으로 정해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소득이 적다면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카드를 사용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식료품비나 학자금 등은 매달 지원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요. 그 외에도 결혼 축하금이나 혼수용품 중 가사용품 등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홍현희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머니 카드를 사용한 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수준이네요. 미성년 자녀일 경우 10년간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기준 금액이 넘어가면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엄카 찬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국세청에 잘 걸리지도 않고 세금 추징도 당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방식의 탈세 행위를 적발하려면 자녀가 부모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대신 사용하는 것을 세무서가 적발하거나 그런 사실을 조회할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탈세 대상은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본인 소득의 전부를 모아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는 경우입니다. 설령 적발된다 하더라도 가족 간 증여에는 비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홍현희 씨가 소득이 생긴 후 엄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만약 부모님 카드로 생활한 비용이 자녀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을 지원받을 경우 1억 원 기준으로 500만 원, 2억 원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즉 성인 자녀의 증여 공제액은 5천만 원이어서 사용액이 5천만 원에 미달하면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국세청이 카드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면 실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대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엄카 찬스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등 탈세 적발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부모님께서 사망하기 직전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례 또는 백화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하신 부모님이 현금 인출기를 매일같이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 고가의 사치품이나 생필품을 산다는 것도 의심하기 충분하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은 서울인데 카드가 주로 사용된 지역은 자녀가 거주하는 동네 근처이거나 연로한 부모님의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내역이 백화점이나 골프장, 호화스런 사치품 등 병원 치료비가 부모님의 치료비와는 무관한 병원에서 사용된 경우, 온라인 마켓에서 사용된 경우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용자를 추적해서 실제 사용자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 인출의 경우에도 현금 인출 장소가 부모님 거주지역 근처인지 자녀 거주지 근처인지를 근거로 실제 인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이 본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행위는 증여세 문제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카드를 타인, 가족 포함해서 타인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행위는 동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의 양도와 양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증여는 이 행위가 탈세 행위인지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식 없이 별 탈 없을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가 제척 기간이 15년으로 생각보다 깁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증여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2036년까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실제 국세청이 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TV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렇게 생활 속 증여로 자식들을 배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이 더해졌다 생각하시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카드가 부모님 거주지와 무관한 곳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카드 대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 명의의 자동차 등 재산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사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의 계좌를 살펴볼 수 없어서 자녀가 받은 생활비 전부를 체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하면 일가족 계좌 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되면 만일 탈세를 위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증여세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돈 주는 것도 부모님 돈 쓰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법이 개인의 돈까지 관리하네요. 우리 모두 법을 알고 건강하게 소비하고 사용하도록 해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